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김정은이 북한의 현 난국을 빨리 해소해 보려고 대단히 몸부림치고 있다. 이번 그 당 전원에 지방에서 다 간부들 불러다가 막상 이제 회의 결과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1188자라는 장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경제 상황 문제, 코로나19로 이제 어떻게 해방돼 나갈 거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두 번째는 군사부문에 대한 건데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 문제하고 군사위성 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새로운 체계 개발, 이런 걸 언급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거는 뭔가면 군사정찰 위성하고 새로운 ICBM 체계 개발, 고체 연료로 만든 ICBM을 이번에 올해 중에 꼭 쏘겠다. 그다음에 고체 연료의 우한이 이제 군사정찰 위성을 하겠다 해서 고체 연료에 집중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증명 자료로서 김정은이가 이번에 전원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탄도 보관하고 있는 기지에 딸 데리고 가서 탄도 쭉 세워놓은 거 처음으로 이제 보여준 거. 미사일 이 분야에서는 좀 청사진이 좀 구체화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이번에 북한 군부를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맞짱을 뜰 수 있는 작전 깨나 좀 하고 머리 깨나 한다는 친구들로 이제 군부를 딱 꾸렸었는데 6개월 만에 다 바꿨어요. 군서열 1위 박정천은 해임해서 목을 날리고, 밑에 있는 국방상, 총참모장, 민방위부장, 사회안전상, 순환배치식으로 다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거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말로는 김정은이가 허세를 부리지만 북한 내부 군부 상황은 김정은이가 바라는 바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군부 다 갈 문책석 인사인 게 강해요. 북한의 군부가 김정은도 몰랐던 취약점을 김정은한테 많이 드러내 보인 거죠. 9월 달에 김정은이가 핵무력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큰 연합훈련을 했죠.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도 뭐 국내 정치가 있는데 전례 없는 대규모 공군 훈련을, 대형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응한다니까 저도 15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떴어요. 북한군은 10년째 공중에서 훈련을 못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비행기 뜨다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돌아간 데도 있고, 작전에 있는 거 한번 가동시켜봤는데 엉망인 거지. 그래서 그때 한번 화냈고, 5대 무인기 들어왔다 나갔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국지 레이더망을 통해서 무인기가 들어간 첫 순간에 벌써 알아서 비행기가 떴고, 우리는 무인기가 어디에 들어와서 어디에 나갔다는 항저까지 우리는 다 그렸습니다. 청와대 저 영산 집무실 근처까지 왔다는, 뭐 이게 지금 정치 논란거리가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았지. 북한 우리 무인기 들어왔다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총 한 방도 못 쐈어요. 이거는 뭔가면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북한은 전혀 국지 방공 레이더망이 없다는 걸 이번에 드러내보는 거예요. 김정은으로서는 대단히 화난 일인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비례대응 원칙, 강경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야당 쪽에서 공격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비례대응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전 억제하는 건데, 이번에 비례대응 원칙을 해보면서 북한이 소위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전쟁 준비에 얼마나 허점이 많다는 걸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쿡쿡 찔러줘야 김정은도 보고 왔다 갔다, 야, 이게 우리가 이것도 안 돼 있구나, 저것도 안 돼 있구나, 함부로 이거 불장난질 못하게 하지. 이전처럼 대응 능력이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오판이라는 게 생깁니다.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요,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 중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미국 사이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나 컨셉부터 시작해보자. 대단히 시초 단계였어요. 그러면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냐, 이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연습이라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게 새로운 개념인데, 지금까지는 미국 전략폭격기가 감에서 떠서 한반도에 들어오면 이걸 우리한테 사전에 들어온다고 알려도 안 주고 핵 전략자산 운용에서만은 미국의 벽을 딱 치고 우리하고 공유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공유가 들어가는가 하면, B-52H가 뜬다, 미리 우리 정부한테 알리면 우리 공군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요,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오려면 같이 출격합니다. 핵 투하물을 실은 B-52가 들어가고, 양옆에서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공기가 뚫어서 전략폭격기가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나갈 때까지 우리가 호위하고 전략폭격기 가고 우리는 다시 안고, 이게 공동연습입니다. 이제 올해 삼관연습 때 이거 이제 합니다. 한미사의 핵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까지 핵에서만은 B-52H 전략폭격기 보낼 거야 라는 의사결정에 우리가 들어 못 갔어요. 미군의 핵 자산을 쓰는 결정에
우리 정부의 점점 관여율이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 전략자산기가 뜰 때 일본 자위대 공군기가 같이 뜬다. 난 아직 일본은 이 단계까지는 없는 거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얻은 건 뭔가면 김정은이가 해보고 싶었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대단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 이건 뭐 현실적으로 시야로 봤잖아요. 두 번째로서는 71발씩 미사일을 쐈다는 건 기술력도 있지만은 그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과시했고, 북한군이 한 120만 명의 군이 있거든요. 근데 군사 연습도 못해요. 기름도 없고 식량도 없고 해서 군대에서의 사기가 대단히 절약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을 이제 전방 발사하면 그 성과를 군부에 보여주면서 내부를 결속하고, 북한군 지휘관들에게 자, 이런 미사일 그 진전이 계속 이루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맞짱을 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신감, 이런 걸 주는데 목적도 저는 많이 두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미사일을 너무 많이 쐈어요. 덜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북한에 항상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데, 한국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임기 초반에는 승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항상 그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막 쐈거든요.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올해 제가 돈을 저렇게 많이 쓰면 2023년도에는 그 돈을 어디서 보충해 올까? 이게 지금 대단히 궁금해요. 저는 중국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7차 핵실험 카드는 중미 사이에 딜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중국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7차 핵실험까지는 넘지 말라. 중국으로서도 미국 앞에서 북한을 통제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7차 핵실험을 눌러놓는 거거든요. 김정은은 또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이 7차 핵실험 카드를 매우 잘 활용해요. 시진핑 형님 보고, 형님 내가 이거 하지 말라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알죠? 자꾸 이거 시그널 보내. 그러니까 결국은 달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좀 주세요. 여기에 대한 또 적절한 보상을 시진핑이 해주고 있고, 또 시진핑도 7차 핵실험 가지고 바이든하고 아주 적절히 잘 이용해 먹고, 그래서 이 7차 핵실험 카드요, 써버리면 그 다음에 카드가 없어. 이걸 가지고 할 듯 말 듯 계속 풍계리 핵실험장에 뭐 자동차가 드나들고 할 것처럼 문을 열다 닫았다 이래서 자꾸 거저 올려야 식량도 들어오고. 2023년도에 미 북사에서 아무런 회담이 안 열린다면 2024년도는 미국이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바이든도. 그래서 어떡하나 2023년도에 뭐 핵 군축 협상에도 무슨 협상을 하려고 김정은도 이제 좀 압박감을 느낄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저는 핵실험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핵실험을 만약 하겠다 뭐 이런다면 자기가 바라던 경제 원조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 이 7차 핵실험 카드를 안 할 의미가 없고, 분풀이 삼아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을지, 미국, 중국, 북한 이 3자 간에 이제 어떤 물밑 딜이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시진핑과 관리 차원에서 올해 해도 김정은이가 달라는 거는 내 생각엔 잘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씨 왕조 시스템이 있는 한 핵은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김정은 하는 한대는 핵과 미사일이 정권 유지의 기본 축입니다. 2,5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이렇게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고 있는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무력에 의한 대남 조카 통일이에요. 끊임없이 교육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 많은 무력을 유지하고, 그 무력을 가지고 포갑 통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도 지금 일반적인 군인들의 생각은요, 탱크도 뭐 안 써본 지 너무 오래고, 비행기도 이제 점점 녹이스러 가고 있고, 기름이 없어서 뭐 기동도 못하고, 그래나마 사기를 진작시키고 야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방도가 바로 미사일 발사 시험. 진짜 봐라, 날아가지. 핵만 쥐고 있으면 바로 이제 뭐 서울 하나 때리면 한국군은 주저앉을 거야, 뭐 이런 군을 통해서 북한의 통치, 포갑 통치 기구를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세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핵이라는 고리가 빠지면요, 북한 시스템 그 순간부터 존재 이유와 명분을 잃습니다. 김정은과 동년배 세대들이 앞으로 북한의 주류
세대가 되었을 때는 김정은 시스템도 저는 지탱하기 힘들다. 공산주의 이념이라든가 국가주의라든가 더는 충실하지 않고 그야말로 물질, 현실 이런 데 지금 젊은 애들도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이 이제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내용은 모두 다 70년대, 80년대의 북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는 부모가 번 돈 가지고 한 달 먹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북한에서 부모 월급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과 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의 근간을 잃은 이 교육의 신뢰성이 북한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이런 데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요. 이 세대를 가지고 북한을 이끈다. 이거 김정은도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체의 직접적 억지력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북한 층은요, 핵무장이로 갔던 중국이 어떤 길로 갔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어떤 핵무장이로 길로 가는 걸 역사적으로 다 본 역사의 증견자들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중국에서 원자탄 만들고 수소탄 실험을 하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변해서 닉슨주의가 나왔고 닉슨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핵을 가진 중국을 미국이 인정해서 국제공동체에 받아들였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가졌을 때 미국이 절대 이건 인정 안 해주겠다고 하다가 반테러전이 열리면서 인도와 파키스탄도 또 받아들였고 북한 지도층은 뭘 생각하느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에요. 빨리 이걸 보여줘야 돼. ICBM으로 로스앤젤레스든 뉴욕이든 때릴 수 재진입 기술로부터 고체연료 재진입 핵탄도 미국에 보여주면 북한과 딜을 하자고 할 거고 호상 싸우지 않는 그런 핵군 추격상을 하고 핵군 추격상의 가장 첫 번째는 한미연합훈련 중지, 전략자산 배치 금지,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핵을 가지고 대만에서 칠함대 철수시킨 것처럼 북한도 핵을 가져야 미국이 떠날 거다. 이걸 믿고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 생각을 바꾸는 방도는 너희 핵 쓰면 우리도 핵 쓸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인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계속 외쳐야 인식의 전환이 생길 거라고 보고 우리가 결심하면 6개월 내에 핵무기 만든다. 이건 다 뻥입니다. 이건 할 수도 없어요. 물질이 없는데. 우리는 핵무장으로 가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걸 국제공동체에 납득시켜야 돼요.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 우리도 다 같이 폐기한다. 그 다음에 남북사이의 군축회담을 열고 그래서 서로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로 가고 우리의 핵 보유는 10년도 될 수 있고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이 통일된다면 그러면 가질 필요도 없거든요. 목적이 핵 보유가 아니라 핵 전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과의 차별성이다. 새로운 컨셉을 우리가 개발해서 국제공동체를 설득시켜야죠. 합의문 또 위반할 겁니다.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서해안 LL 거기서 포사계 훈련하든지 무슨 일을 또 만들 건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딱 비례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무인기 들어왔으면 우리도 무인기 보내고 이게 왜 북한에 대한 평화관리고 통제수단이 되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가 무인기 들어보내면 한국도 무인기 또 들어보내겠구나. 그럼 한국이 무인기 들어왔다가 나가고 우리가 발표하잖아. 언제 어느 곳으로 무인기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그 전년지대에 있던 애들은 처벌받거든요. 강원도 고성 쪽으로 해서 비행기가 들어왔다면 기강해에 걸려있던 애들은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자체도 우리가 비례 대응을 하면요. 어차피 우리가 해가지고 또 우리 누구 먹나라갈 필요 있어. 이렇게 자꾸 억제 기능을 하는 거죠. 이미 전에 계속 비례 대응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 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연평도 포격 보세요. 우리 그때 연평도 포격 끝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번에는 승인 받지 말고 대응하라. 원점 타격이라. 승인 필요 없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후에 사후 보고 체계로 바꾸니까 못 쓰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북핵 문제를 직접 협상보다도 미중 간의 협상의 한 이슈로 이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핵을 관리하자 이런 인식이 좀 석유미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지가 있거든요. 지난해 9월 달에 미국 가서도 이야기했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성김을 빨리 워싱턴에 불러다가 워싱턴에서 해야 되는지 인도네시아에 보내놓고 있다는 거는 겸직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핵 문제가 이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 아니냐.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한다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한에 너희 마음대로 해. 우린 별로 관심 없어. 우리 이것도 미중 협상의 한 이슈로 올려놓고 중국과 해결할 거야. 너 김정은 너 비켜. 이런 인식이 저는 강하다. 그래서 김정은도 안타까우니까 지금 형님 보세요 하고 계속 미사일 쏘면서 밖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시진핑이요, 지난 시기와 달리 이 북한 문제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일정한 정도 달라는 건 주고 미사일도 좀 쏘지 말고 이렇게 억제시키는 방향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일정한 정도의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 정도는 좀 해도 된다는 걸 암묵시에 갈라놓고 있어요. 뭐 핵실험 그건 진짜 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처럼 미사일 쏘는 거 괜찮아, 내가 유엔에 나가서 내가 디펜드 해줄게 해서 저렇게 쏘는데도 안보리에서 결의 안 내놓으면 너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 상황 너희도 관심 좀 돌려, 이런 말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오가는 게 지금 뭔가면, 이번에 20차 당대에서 시진핑이가 처음으로 대만을 무력으로도 통일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당헌에 박아였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그 어떤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걸 방주하게 여놓은 건 중공산당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중국이 가만 보면 북한이라는 활용도가 최근에는 엄청 높아졌는데, 시진핑과 지금 중국군이 벌이고 있는 거는 대만에서 그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출동할 수 있는 건 주한미군으로 보는 거예요.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제일 대만에서도 가깝고, 여기가 출격해서 태평양 사령부 지시 밑에 움직일 거다. 그러면 이게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게 계속 여기 남아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김정은이가 지금처럼 계속 저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미사일도 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라는 이 활용도가 시진핑한테는 지금 대단히 높아진 거죠.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왜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중국과 계속 전략적 소통도 하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 시진핑의 전략을 우리가 잘 보아서 시진핑이 김정은이 운신의 폭을 이렇게 넓혀주지 못하도록, 그래도 우리가 자꾸 중국에 요구해서 이거 좀 못하게 해야지. 지금 식으로 가면요, 대단히 김정은이가 지금 운신의 폭이 대단히 넓어졌어요 지금. 주권 국가의 개념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위권, 방위권이 저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남한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제주도 앞바다에 떨어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일본은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태평양대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북한의 군사 전략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뭔가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과 주일 미군이 기동해서 한반도 전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왜? 주한 미군이 전쟁 수행 물자는 다 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최대한 중립화 만들자. 그래서 일본에 그 미사일도 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위해서 이제 안보 중요 3대 문서 이번에 개정했는데 필요한 일이다. 단 일본이 지난 시기에 아시아 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일을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얻는 소통, 이걸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거거든요. 12월 16일 날 일본 내각에서 자위대의 반격 노력 보유 결정을 채택할 때 일본에 있었어요. 회의장에서 제가 일본 겐지 전 외무상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한다. 단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한국의 이해와 동의, 이걸 전제로는 아니래도 적어도 이런 모습을 일본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취지 설명할 수 있는 사절도 좀 보내고, 이렇게 되면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도 좀 누그러질 거라. 그런데 일본이 아무런 이론도 없지, 우리 이런 안보상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소통,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보 공유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소미아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걸 빨리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능상 작동은 해요.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도 이 말을 안 하고 한국 정치인들도 이 말을 안 해요. 다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지소미아가 정상화되었다는 좀 같이 성명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일본 의원들이 안 하더라고요. 지소미아 불편하다고 자기네. 왜? 지소미아의 발단은 강제징용인데 강제징용 해결 안 됐는데 지소미아 정상화됐다라는 거 발표하기 힘들다. 그래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하지 말고 북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문제와 강제징용, 과거 역사 문제는 투 트랙으로 분리시켜서 접근하자. 일본이 지금 한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같이 공유할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고체 연료 이런 문제라든가 위성 개발 문제 이런 데서 한국이 일본보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도와준 이런 의미에서 군사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도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의 성격을 좀 바꿨으면 해요.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은 미국에 의존하는 의존형 동맹이었습니다. 향후 우리 능력을 좀 더 키워서 이 의존형으로부터 저는 활용형으로 한미 동맹을 바꿔야 된다. 고체의 연료 사용 같은 것도 다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방위 분야에서 한국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풀어주고, 한미 사이에 이제 원자력 협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농축 우라늄, 핵연료 이거 저장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이 아직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담하게 제재를 좀 풀어주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의존형으로부터 좀 활용형으로 좀 많이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저는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